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그죠? 네.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는 이제 또 올랐어요. 잘 올라왔고, 사실 미국 증시는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좀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보면은 다른 나라는 전 세계 어디 나라도 테이퍼링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을 받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좀 심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녹아내렸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증시에서 이제 지난주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도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손실이 크게 아주 다 회복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리는 이제 그런 계기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아무튼 나름대로 급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오늘의 그 지수 급반등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쭉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잘 들으시고 오늘 밤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나는 그래도 이 방송 듣고 손절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었다. 자, 2번 찍어보세요. 네. 손절 안 하셨죠? 네. 손절하시면 반칙이에요. 손절 안 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아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장이 좀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손절 안 하게 막아드리는 거거든요. 네. 손절을 많이 안 하셨다고 2번을 찍어주시면 그거 확인하고 오늘은 좀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는지 장 중에 대선주 중에 뭐가 급등을 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게 궁금하시겠죠? 뭐냐면 지수가 바닥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죠? 네.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미정형님도 어서오세요. 네. 제가 확신하는데요. 요번 것만 잘 견뎌내시면 앞으로 1년은 편하실 거예요. 1년.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과하게 급락이 나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올까 말까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투매를 잘 이겨내시면 한동안은 편안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개별주들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투매야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상 나오지만 요번에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겨내시면 아까 확신하건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는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요거를 버티신 분들은 실력이 엄청나게 늘 거고요. 수익은 보너스죠. 주식을 지금 사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빨리빨리 나실 거예요. 종목이 좀 물린 것만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 사실 그 기회고요. 그래서 지금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지수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플러스 0.97%, 1% 가까이 이제 잘 상승 마감했고요. 물론 이제 지수 모양새를 보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참 못생겼죠, 그죠?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오늘 2.6%까지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쪽도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자, 오늘 외국인이 얼마 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글쎄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조정이 온 게 아니라고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 제가 그랬죠, 개인들 투매한다고. 근데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은 개인들이 산 걸로 잡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실제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용 써서 산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개인들이 많이 버렸죠. 그 얘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200억 거래소에서 200억 순매도, 그 다음에 200억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은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그죠?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아주 많이.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아주 많이 샀죠.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만 갖고 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이 거래소는 별로 안 샀어요. 왜냐면 전기전자하고 화학 쪽을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LG화 급락했죠, 그죠? 네.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샀죠. 왜 그럴까요? 싸니까요. 외국인은 싼 거 좋아해요. 싼 거, 낮은 거, 네. 저평가된 거, 싼 거 좋아해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낮에 우리 정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잘 보시면 외국인이 대형주는 거래소에서 대형주 많이 팔았어요.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는 꽤 샀어요. 보이시죠? 기관은 뭐 다 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외국인은 화학 그리고 여기 전기전자에서 많이 팔았죠. 그 물량을 화학 쪽은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고요. 여기 전기전자 쪽은 기관이 싹 받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그 외에는 잘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중소형주 샀고요. 화학하고 전기전자 쪽을 좀 팔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사요. 네. 테이퍼링 때문에 외국인이 뭐 이렇게 떠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요. 난리 났어요. 주식시장 보면. 외국인이 어디 갔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군 철수했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내 돈이 내 자산이 이제 손실이 나니까 개인들이 아우성을 친 거죠.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 네 글자 때문에. 주변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저기 주식 버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시장을 비관하거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보면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돈을 빼야 된다, 테이퍼링, 즉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는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난 체를 많이 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정확히 뭐 때문에 악재인지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물어보시면 한 대 맞으니까 웃으면서 살짝 물어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고 설명 좀 해달라고. 99.98%의 확률로 설명 못할 겁니다. 공감하시면 7번 찍어주시고요. 꼭 물어보세요. 꼭. 대답 못할 테니까. 99.98% 확률이에요. 대답 못하면 못할 거예요. 거의. 약간 좀 버벅거릴 겁니다. 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쳐다보면서. 네. 그리고 1분 이상 설명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뉴스 보고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1분 이상 설명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아셨죠? 네네. 전우야 잘 자라. 그거 보셨어요? 전우야 잘 자라. 네네. 자, 아무튼 주변에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신경 끄세요. 네.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손절 안 해요. 7번 찍으러 가니까 지금 거의 안 찍으시는데 제가 하는 일도 뭐 일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손절 안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절한 거지. 그래서 주변에 비관론자들이 분명히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증시를 우리나라 경제를 안 좋게 얘기할 텐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털린 겁니다. 저번에 제가 왜 오바마 대통령 때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안 했던 얘기 하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중앙은행장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김시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때 금리 인상하고 막 그때 난리나 금리를 그때 인상할 때가 아니었는데 금리 인상해갖고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던 때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때도 있었는데 그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매집하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잘 들고 계시고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외국인은 뭐라고요? 네. 특정 전기전자 쪽만 좀 판 겁니다. 화학 쪽에서 LG화학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사잖아요. 보이시죠? 네. 기관도 같이 사고 있고 개인들만 털렸어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조정이 시작된 거면요,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개인이 삽니다. 계속 사요. 근데 쭉 떨어지다가 오늘 코스피 한 1% 정도, 코스닥 2%대 상승 나오니까 죄다 팔아버리죠. 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저 시간 한번 더 주고. 이해되셨어요? 진짜 조정이면 개인들 그거 안 팔아요. 더 사죠. 네. 조정 아니라니까요. 개인들이 겁을 내잖아요. 지금. 반응 나오니까 대본 팔아버리죠. 그죠? 오래 못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자 하면 털려요. 네. 싹 털린다니까요. 뉴스 보다가. 네. 바로 팔아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다 팔아버릴걸요? 하나 더 나오면 끝난 거예요. 아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다 팔아야죠. 속지 마세요. 개인들 따라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개인이지만 절대로 개인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요거 얘기 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넘어갈까요, 이제? 아,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실수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하는 실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지수가 막 급락하다가 양봉 나왔죠, 그죠? 그 여기에서 개인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자꾸 바닥을 맞추려고 해요. 요거 하지 마세요. 바닥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전문가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명색이 전문가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증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 바닥을 알아내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바닥을 맞춘 적도 있고 뭐 틀린 적도 있었겠죠, 그죠? 네. 초보 때건 나중에 전문가를 할 때건, 그죠? 네. 근데 그 바닥을 맞추는 게 틀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젠지 엊그젠지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그거 정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구나? 맞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00 정도에서 지수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한 50이 바닥이었다고 칠게요. 그 대충 한 1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면 1050쯤이면은 얼추 맞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60, 1080, 1070, 아니면 1040, 그죠? 이런 식으로 얼추 맞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물어봐요. 오늘이 바닥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다고요. 설령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왠줄 아세요? 고수들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고수들도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바닥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바닥이 맞았어요. 그래도 70%밖에 안 사요. 왠줄 아세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항상 전제를 하고 주식을 해요. 이게 프로예요.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안 담는 거예요. 70%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70%를 사고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30%를 마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점이 아까 1050이라고 생각했는데 1000이 살짝 깨졌어요. 그러면 900, 뭐 80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1000이 깨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패닉이 올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다닥거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심리도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현금을 약간 들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고수들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냥 본인 심리 관리를 하는 거죠. 욕심 내려놓고. 바닥에서 살려고, 바닥에서 주식을 다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아닌 것 같죠? 주식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게 고수라고요? 고수들은 실제 그렇게 안 해요. 발바닥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 중에 하수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 짓거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욕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한꺼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바닥에서 잡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극도의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떨어졌던 운봉이 내일하고 내일 만에 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모든 걸 걸었는데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못 견뎌요.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바닥인 걸 알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부자, 현금 거지. 난 주식 부자, 현금 거지다. 자, 3번 찍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예요. 네. 나는 주식 부자, 현금 거지다. 현금, 주식은 한 1억, 2억, 막 5천만 원 막 쭉 있는,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데 현금은 10만 원도 없다. 3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수예요. 진정한 부자. 잘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실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힘드시죠? 네.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네. 원래 바닥에서는 돈이 다 없어요. 현금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비관론자입니다. 손절 반복되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바닥에서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네. 나만 못 사는 거 아니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바닥에서는 돈 없어요. 네.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돈 없으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급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네. 바닥에 사는 실수가 뭐라고요?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불필요한 행동이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밤새 틀어놓고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허무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2.6% 급등 나왔죠? 왜 급등 나왔는지 아시면 돼요. 왜 급등 나왔냐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웃으면서. 셀트리온 여기서 했었나요? 유방에서 했었나요? 정의원방송에서 했었나요? 네. 그 삼성전자 셀트리온 보고서 그랬죠. 웃으면서. 셀트리온이 누구라고요? 바이오주의 엄마. 그쵸? 바이오주의 엄마다. 아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쵸? 신고가 살짝 냈거든요. 떠 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주의 엄마인데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나빠 보이진 않는다. 더 이상 빠질 게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죠. 그럼 뭐예요? 지수가 특히 코스닥이 그렇게 크게 급락할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이 급락하면 바이오계의 삼촌이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7% 올랐죠. 네. 이게 이제 바이오 저기 코스닥을 꽉 잡아준 거죠. 이모는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여기는 더 좋아요. 그죠? 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러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큰 폭락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얘기 듣고 이거 사셨어도 돈 벌었겠네요. 10%라도. 저희만 볼 정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나가면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안 빠질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멀쩡하죠, 그죠? 이 정도로 이제 바이오주 우두머리들이 이 정도 올라와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올라와주죠. 그러니까 낙폭에 따라 반등이 세게 나왔을 거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등락 현황을 보면 코스피에서 급등한 게 거의 한 800개가 넘었죠. 800개가 가까이 되고 하락한 거는 100개도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요. 코스닥은 하락한 게 180개, 200개도 안 되고 상승한 건 1200개가 넘죠. 낙폭에 따른 반등이 이제 세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지수가 내일 또 빠질까요? 이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빠질까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 얘기를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시라,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바이오주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코스닥 지수 급락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셔라. 내일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지수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그냥 종목에 집중하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9시 넘어서 방송을 딱 마치면 뒤에서 꼭 누가 물어봐요. 내일 지수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꼭 물어봐요. 꼭. 꼭 나와요. 처음부터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내일 지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단 나오나 잘 보세요.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꼭 나와요. 이런 얘기 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머릿속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면 어떡하지? 튈까? 말까? 어디 살까 그랬나? 바닥인가? 아닌가? 어떡하지? 살까? 토낄까? 살까? 토낄까라는 표현을 쓰죠? 도망갈까?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날 때쯤 내가 물어보는, 내일 지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그래요. 그러시면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든 거예요. 오죽하면 토낀다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요즘 표현을 좀 세게 쓰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말을 이럴 때는 부드럽게 하고 천천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좀 세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단어를 다시 옛날처럼 이제 조용히 이제 참 뭐 이렇게 평범하게 쓰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는 그래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뭐 그냥 그래요. 뭐냐면 대충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한 번 떨어지면 대충 비슷해요. 뭐 하나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차이지. 어떠세요? 대충 비슷해 보이죠? 이 정도는 뭐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V자로 나오느냐, 여기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달 정도 하다 가느냐, 이제 V자로 가느냐, 뭐 이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V자예요. 거의 대부분.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수가 급락하면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만 듣지 말라고. 왜냐면 계속 V자였거든요. 그렇죠. 일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쌍바닥을 찍은 적은 있어도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렇죠.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충 그런 바닥이 어디 있어요? 다 V자, 외바닥이나 쌍바닥이나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어디에 이런 바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래도 지수로 더 신경 많이 쓰실 테니까 얘기 좀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신용 반대 매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그게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신용 반대 매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번에 이 차트 다 보셨나요? 잠깐만요. 낮에 회원들한테 신용 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정회원들 낮에 들으셨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자료가 조금 더 업데이트 됐어요. 18일 거하고 19일 게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여요. 장 끝나니까 보이네요. 잘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지수랑 같이 놓고 보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꾸로 신용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빨간색이 지수.
그죠? 지수 떨어지는데 신용은 급증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얘기하면 되는데, 둘은 지수하고 신용은 같이 가요. 동행을 해요. 동행한다니까. 근데 가끔씩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신용이 녹색이거든요. 녹색은 상승하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지수는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기냐면 항상 지수가 이겨요. 신용이 지수 쪽으로 따라붙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별 종목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시장 전체 신용 물량이에요. 이거는 종목에 있는 신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는 신용, 자금을 분석하는 거예요. 약간 좀 여러분들 아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아셨죠? 지수가 항상 이겨요. 서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면 일로 가는 게 뭐 신용, 일로 가는 게 지수라고 해볼까요? 지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요. 이해되셨죠? 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요거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 보통 바닥에 나와요. 이 얘기는 아시죠? 반대 매매가 나오면 바닥에 나오고 급반등이 나옵니다. 왜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빠질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떨어질까?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요, 최소한 고점 대비 30%에서 40% 이상 떨어져야지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꼭지 사신 거 막 30-40% 손실 나셨고, 꼭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서 바닥에 사신 것도 20% 30%까지 손실 나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썼는데 바닥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떨궈낸다고 고점 대비 뭐 50%막 60%까지 빼내는 것도 있었어요. 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고, 왜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급락을 시킬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드리면, 신용 쓴 사람들이 나가면 물량이 아주 싸게 나오거든요. 40%, 50%, 고점 대비 40%, 50% 디시된 가격에 나와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한 500만 원인데 한 200, 정말 심하면 200만 원, 한 300만 원, 그 정도에 나오는. 뭐 여자분들 보석이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500만 원짜리 하는 건데, 저는 보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대충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00만 원짜리인데 갔더니 200을 300 해주는 거예요. 잠깐 후려친 거죠. 기수도 안 났는데 네. 그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가 사도 잽싸게 사가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는데, 신용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급락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2주 전에 했거든요. 사람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얘기 저한테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 얘기 해드렸죠. 개인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가려는 것 같다. 신용이 많이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후려치는 거거든요.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내쫓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는 테이퍼링 때문에 급락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만 그래요. 그것도 왜 코스 닭이 그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속았다니까요, 개인들이. 그래서 손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용 쓴 사람들까지 떨궈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패야 되겠어요. 30% 40% 이상 두둑에 팬 거예요. 이건 팼다는 표현이 맞아요. 개인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다 던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던졌다고.
던진 거예요. 왜 던지셨나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오면은 증시 조정받을까요? 금리 인상 되면 왜 증시 조정을 받는데요? 이걸 잘 못해요. 두세 번 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화내요. 제가 이걸 옛날에 전문가 저기 초짜 때 제가 후배들이랑 술자리에서 물어봤어요. 후배인데도 저한테 승질내더라고요. 왜 자꾸 형 저한테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냐고.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뉴스 보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문이 막히니까 화를 낼 수밖에요. 실제로 한번 쭉 해봤습니다. 대답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 폭락 나왔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면 대답 못한다니까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 그 얘기 듣고 속아서 파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금리 인상하는 게 뭔지 잠깐만 쉽게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인상하면은 조정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1분 안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했죠. 또 얘기해 볼게요.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붕괴될까봐. 그쵸? 붕괴될까봐 급하게 돈을 푸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뭐예요?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워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뭐를 해요? 인공호흡기를 대죠. 긴급수혈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수혈은 빼고 호흡기라 인공호흡기라고 할게요. 네, 금리 인하가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자, 똑같아요. 사람이 몸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조로 짜죠?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순간적으로 딱 떼면 돼야 안 돼요? 안 좀 이제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그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산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떼면 어때요? 잠깐만요. 인공호흡기를 천천히 떼면 좋겠죠, 그죠? 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죠. 상황 봐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직감으로 그냥 저 환자는 오늘 떼도 되겠네 그러면서 뗍니까? 아니면 그 환자 상태 봐가면서 천천히 떼든지 말든지 그걸 결정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했는데 보니까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기를 다시 달겠죠? 못 떼게 하겠죠, 그죠? 환자 죽으니까.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뭐 하겠어요? 그거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상태 봐가면서 이거를 지금 뗄까? 내일 뗄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몸이 회복돼서 그런 거예요. 퇴원시키려고. 나가서 편하게 사시라고.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좀 천천히 이 호황을 즐기자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는데 그게 조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쉽죠, 그죠? 인공호흡기의 비유를 들면 쉽죠? 네. 그러니까 제발 속지 좀 마세요. 미치겠어요, 진짜. 요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렸어요. 인공호흡기 떼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저는 대본적으로 없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공호흡기 떼준다는데 퇴원하시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싫다고 주식 던지고 울고 불고 나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편하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용 물량이 많으니까 세력들이 이 물량을 줄이려고 후드려 팬 거예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핑계를 해갖고 후려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신용을 더 쓴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신용 요즘 많이 쓰신 분들 그냥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신용도 좀 눈치껏 써야 되는데 눈치 되게 없어요. 하여튼. 테이퍼링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제 털으려고, 그죠?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 털듯이 세력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신용 쓰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눈치 싸움인데. 최근에, 자, 이거는 이제 작년 1월달부터고, 최근에 지금 8월달이니까 올해 1월달부터 볼까요? 올해 1월달부터 신용 늘어난 거 보세요. 이만큼이죠? 감이 오시나요? 올해 1월달부터 쭉 올라왔죠, 그죠? 네. 최근에 이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8월 초부터. 네, 8월 초부터 이만큼 올라옵니다. 지수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신용을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용을 썼을까? 세력은 지금 한번 내리꽂으려고 이 개인들 털어내려고 이러고 있는데 눈치 없이 신용을 썼다. 그럼 이거는 세력이겠어요? 개인이겠어요? 세력이면 간둬야죠. 이렇게 눈치 없어갖고 무슨 주식을 하겠어요? 개인이겠죠? 개인 중에서 누구요? 돈 빨리 벌려고 하는 개인들. 그분들이 신용을 쓴 거거든요. 빨리 돈 벌려고. 그렇죠? 중소형주, 대형주에도 좀 걸긴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냐 이거.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은 12시 전에 안 끝나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근데 개인들이 쓴 거죠. 눈치 없이. 그래서 이제 얻어맞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꼭지가 며칠이냐면, 당겨서 볼까요? 최근에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꼭지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꼭지가 언제냐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이면은 지난주 언제예요? 주일인가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언제예요? 네, 목요일날. 목요일부터 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오늘이 월요일인데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금요일 거 있죠? 금요일 거하고 오늘 거, 오늘 이틀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증시가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찍고 단기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왔느냐를 가늠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조금밖에 안 줄어든 것 같지만 이건 언제까지라고요? 목요일까지예요. 금요일하고 오늘 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잠깐 지수를 볼게요. 네.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진짜 급락은 언제 나왔어요? 센 거는 목요일하고, 그렇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센 거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힘드셨죠? 네. 이거는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급락한 거는 여기에 반영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신용이 떨어져 있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신용이 더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줄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8시 40분에 동시효과 딱 그 동시효과가 시작되자마자 동시효과가 이제 보이죠, 눈에. 8시 40분에 이제 효과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눈으로. 뭐 하한가로 시작하는 거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 그 다음에 최재형 씨 테마주에 온라인 교육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장가, 동시효과에서 하한가로 시작하는 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거기다가 신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좋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왜 신용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때리겠어요? 제거 대상이 신용 쓴 사람이에요.
세력들이 이제 큰 시세를 만들 때, 그러니까 대상승장이 올 때 있죠. 화려한 개별 주황세, 대상승장이 올 때 가장 먼저 제거하는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신용 미수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거 1순위예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쭉 얘기해 드릴까요?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군지, 2순위랑 신용 미수순 사람이에요. 몰빵은 당연하죠. 가로 열고 스탁론. 스탁론 쓰시면요, 그 아세요? 신용이나 특히 스탁론 쓰시면은 그 통계 집계 다 됩니다. 스탁론 어디에서 얼마만큼 샀는지 이거 집계 다 된다고요. 여러분들 개인 계좌로 사면 그러면 좀 덜하겠지만 다 보입니다. 내가 뭐 들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세력한테. 모르시죠 이거?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에서 몰빵. 그 다음에 제거 2순위가 누구냐면 불타기 하는 사람. 불타기가 뭐예요? 주가 급등하는데 막 따라붙는 사람들 있죠? 불타기. 세 번째 물타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순서대로 좀 없애버립니다. 자, 이 세 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밥 주는 사람. 물타기를 한 종목에 하는 게 아니라 현금만 생기면 자기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다 조금씩 사요. 10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다 막 여러 개 사는 거예요. 밥 주시는 분, 물고기 밥 주듯이 이렇게 뿌려요, 돈을.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 돈 어디 갔는지. 밥 주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신용부터 제거를 해요. 그러면 신용을 없앨 정도면 40%는 정말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40%까지 하라 그러면 신용 미수는 쓰지 않지만 현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개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요번에 또 확인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배웠느냐, 뭐 이제 어떻게 사셨느냐에 따라서 그분들 표현하는 말투나 그런 게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말을 좀 점잖게 하느냐, 좀 거칠게 하느냐, 좀 배운 지식이 많냐, 좀 적냐, 그 차이지 똑같이 해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속은 똑같아요. 뭐냐면 이 정도 빠지잖아요. 거의 이거예요. 30%부터 시작하죠. 마이너스 30%씩 빠진 게 내 보유 종목 중에 한두 개 이상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슬슬 불안해지다가 3개, 4개, 5개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표현을 약간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느냐, 그 차이. 이분들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30% 정도 손실 났으면요 거의 다 찍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해요.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내 계좌로 보고 차트 보다가 차트 보니까 전초점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이게 리스크 관리다. 뭐 그러면서 이제 빠진다고요. 그래서 손해를 안 봐도 되는데 굳이 손해를 보고 잘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이제 2주 동안 계속 목이 쉴 정도로 얘기했던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라. 지금 보니까 이제 신용 쓴 사람들이 이제 버티다 못 버티고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뭐겠어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지수가 오늘 바닥인지 내일 바닥인지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죠. 왜 그랬냐면 반대 매매를 당해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더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급반등도 나오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급반등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또 급등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내일 또 양봉이 또 나왔어요.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 3일 뒤쯤에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단타 치는 게 소원이다. 단타 치세요. 저는 단타 치고 싶어서 죽겠어요. 단타 치세요.
치셔도 돼요. 근데 나 스윙 중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종목 들고 단타 치지 말고 참으세요. 단타는 그냥 단타 치고 싶은 분한테 양보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단타를 치시면 10%짜리 20%짜리 수익 뭐 마음껏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보름 정도 동안은. 길지는 않고 잠깐이에요. 초단타를 치시면 10% 20%짜리 수익이 꽤 나올 수 있어요. 30%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반등이니까.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것도 초반에 좀 하셔야 돼요. 단타 치고 싶으시면 한 1, 2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참는 분들은 나중에 뭘 먹겠어요? 뒤에 공 하나 더 붙일걸요? 아니 앞에 1을 하나 더 붙이든가. 10% 먹고 싶은데 참았죠? 앞에 1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110%. 똑같이 여기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20% 먹을게 120% 110%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이거 알고서 단타 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쳐보세요.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 치세요. 대신에 이제 큰 수익은 이제 스윙이나 중기를 하신 분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난 스윙이나 중기가 좋다. 뭐 한 달 정도 오르면 한 달 정도 들고 와서 난 30% 50% 100% 수익 내고 싶다. 양보하세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돼요.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즐기세요. 네. 변동성이 났을 때 변동성이 올 때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파도가 세게 올 때 파도 타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네. 그죠? 맞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비 오거나 특정 물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바다 낚시 이렇게 좀 가끔씩 가는데 특정 물때가 있더라고요.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름달 때면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보름달 때면 안 가시더라고요. 늑대 인간 나올까봐 안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달이 밝으면 고기들이 안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취향이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단타 치고 싶으시면 지금 치셔도 돼요. 네. 칠 때 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타 치다가 큰 수익을 놓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내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마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면 시간에서 급등한 거하고 장중에 급등한 대선 테마주들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는 내일이나 좀 해드릴게요. 단타 치고 싶으면 치세요. 대신에 또 지금 3번 이상 얘기하죠. 이게 습관인데 3번 이상 얘기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보다 스윙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개인들이 엄청나게 속았어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걸 완전 속아가지고 다 털려나갔어요. 보세요. 제가 해외 증시 좀 보여드릴게요. 해외 증시. 잠시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방송 좀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예, 보시면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때문에 조정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다시요? 없잖아요. 그죠? 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거 있어요? 상승 추세 뭐 잘만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미국의 실적들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좋다고 이제 난리도 아닌데 다우지수 보세요. 신고가 내는 거 점잖게 하고 있잖아요. 저 미국 증시 참 좋아요. 점잖해서. 제가 선진국 증시를 참 좋아하는 게 선진국은 지수가 되게 점잖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 그런데 급락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는 거의 V자로 반드시 올려놔요. 특이한 게 예를 들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선택해라. 팔지 안 팔지. 항상 주더라고요, 선택해요. 근데 보면 진짜로 그래요. 올라와요. 나중에 크게 하락할 때도요, V자로 다 올라온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저 미국 증시가 이게 좋아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좋아했거든요. 네. 좋아했는데 주식할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어요. 주식 사라고 지금 부자 될 거라. 떨어질 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한마디 해요. 미국은 위대하다. 딱 한마디 해요.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라. 그럼 쫙 반등이 나옵니다. 또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또 해줘요.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된다. 사라고. 미국을 믿으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공감하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친 사람 지금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멋있었어요. 사라고. 응? 우리나라를 믿으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은행장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죠. 연준인데 연준 의장 불러다 그랬잖아요. 저기 국민들 힘들어하니까 저기 금리 인하 좀 해갖고 돈 좀 풀어갖고 경제 좀 살리게 좀 금리 인하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연준 의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확 잘라버릴까 보다. 그랬어요 진짜로. 연준 의장 보고 확 잘라버린다고 금리 인하라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난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증시 최근에 급락하는데 한마디 얘기 안 하죠. 한마디 얘기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둘째치고 밑에 정부 관리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마디 안 해주잖아요. 장관들도. 아무튼 테이퍼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조정받는다는 데가 없어요. 이거 미국이고 또 보여드릴게요. 독일 없잖아요. 최근에 2주 동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잖아요. 프랑스 잘 가다가 음봉 하나 맞고 뭐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죠? 여기겠어요. 중국은 보지 마세요. 여기는 지저분해요. 저번에 쭉 보여드리면 인도랑 호주도 보여드리고 잘 간다고. 호주는 좀 올라가다 약간 누르죠?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 뭐 유럽 증시는 다 오르고 있고. 그렇죠? 네. 한마디로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특히 코스닥. 코스닥에서 누가요? 개인들 많이 사는 거. 그리고 신용 뉴스 많이 들어오는 거. 그쪽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뭐겠어요? 개인들 털어낸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을 돈이 많이 이제 온 것 때문에 더 심하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종목들 잘 들고 가세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뭐 상승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꼬박 한 달 가까이 그죠? 네. 손해가 나서 고생하셨던 게 다 회복은 안 됐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를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장중에 좀 특징주 몇 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참고하세요. 아직도 난 대선주에 관심이 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이제 대선주가 싫어졌어요. 4번 찍어보시고. 대선주가 또 최근에 한 달 정도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서 싫어진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하게 찍어보세요. 아직 관심 있으시죠? 네. 대선주도 많이 갈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개인들 이번에 다 털었어요. 다 털었어. 자, 오늘 낮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최재형 씨 관련주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좀 이따 보고. 최재형 씨 거 먼저 보죠. 최재형 씨 거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이로원이죠. 최근에 보시면 참 네. 원래 이로원이라는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제가 떨어진 거 보면서 그랬어요. 너무했다. 너무했죠, 그죠? 반등 한 번 없이 떨어졌죠, 그죠?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한 번 없이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누가 보면 저기 최재형 씨 돌아가신 줄 알겠어요. 오픈 베이스. 최재형 씨 저기 산으로 들어가는 줄 알겠어요. 활동 열심히 하시죠 이분, 그죠? 네. 이러고 떨어진 거예요. BPI 다 내려갔어요. 우린기계.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냈던 거거든요. 미리 사놨다가 상한가 먹고 그 다음날부터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다까지 내려갔죠. 우리가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 난 거 한 30% 가까이 수익 났었는데 다 반납하고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진짜. 손실일 거예요 지금. 다 팔았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최재형 씨 관련주들 중에 앞에 많이 갔던 것들 보면 어떠세요? 예, 반등이 한 번도 없었죠. 뭐예요? 예, 급반등이 한 번 나올 겁니다. 최재형 씨께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문자 방향도 잘 들으셔야 돼요. 최재형 씨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무방연도도 잘 들으시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무방이라 상세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을 것 같죠?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재형 씨하고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야당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야당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 최재형 씨가 지금 쉬고 있죠. 쉬만큼 쉬었죠. 우린 이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테마주는 요거는 내일 얘기할게요. 시간상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안 끝나요. 워낙 많아가지고. 최재형 씨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 아무튼 윤석열 씨 거하고 지금 최재형 씨가 쉬죠. 그러니까 누구께 가요? 항상 쉬면 같은 라인에 누구께 움직여요. 요즘에 이준석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준석 씨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말이 좀 되게 많아요. 막 이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종목들이 못 가는 거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 못 가게 한 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이준석 씨, 유승민계예요.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요? 갑자기 홍준표 씨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좋게 안 봅니다. 홍준표 씨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홍준표 씨를 안 좋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대선 후보들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정치적인 성향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홍준표 씨 관련주가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홍준표 씨는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행동을 별로 하신 게 제가 보기엔 없는데 동의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지지율이 이렇게 확 올라갈 만큼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씨 지지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 지지 많이 해요. 민주당에서 지지 많이 한다니까요. 역으로 지지율 조사하면은 홍준표 씨 지지율 높게 나와요. 민주당에서 이제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유승민 씨 지지율도 많이 올라오죠.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유승민 씨가 뭐 지지율 올라올 만한 큰 뭐 그런 이슈나 호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전에 지지율 뭐 3%도 안 되는 분인데. 근데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나온 정치 신인들을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쭉 나오면 잘 보시라니까요. 이거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눈치껏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제 정치 신인 딱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정치 신인들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홍준표, 유승민 씨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두 분이 특별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윤석열 씨 욕한 거밖에 없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없는데. 그 전에 지지율 두 분 다 5%도 안 됐어요. 3% 미만. 근데 갑자기 뭐 10% 막 18%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홍준표 씨 관련주 쪽으로 돈이 쭉 돌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 생각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포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 쪽에서 안 도니까 세력이 뭐 할까요? 그렇죠. 올려야죠. 갑자기 3일 요게 홍준표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상한가 나서. 최근에 우리 회원들은 눈치채셨죠? 갑자기 제가 홍준표 씨 테마주 막 추천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종문 얘기하시면 큰일 나고. 여기 문자 보내온 분들 지난주부터 자꾸 홍준표 씨 관련주 추천하죠. 왜 그러겠어요? 응? 눈치채셨죠? 그죠? 자꾸 추천하잖아요. 사라고. 오늘 추천 나온 거는 지난주 추천했는데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추천하잖아요. 사실하고. 그쵸? 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도 있어요. 3일이 상한가 같죠? 우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3일이 상한가 같죠? 근데 자, 생각 잘 해보세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 얼마일까요? 3,000원이네요. 3,000원 정도 시작했죠. 오늘 상한가 갔는데 6,000원이에요. 대충. 곱하기 2. 2배 올라왔죠? 2배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2배 올라오면 이분이 정말 위력 대권 후보면 A능률처럼 3배, 4배도 갈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위력 대권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2배 정도 이게 잠룡급들은요. 잠룡급 대선주는 대장주가 많이 가봤자 2배, 어쩌다 3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올라가다가 말고 돌릴 수 있겠죠? 뭐 추가 상승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발주자들이 치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2번 찍어보시고 이해되셨나요? 후발주자들이 치고 나오겠죠? 그죠? 그 뒤에 부대장들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겠죠? 시간에를 볼까요? 시간에에서 보면 상한가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뭐예요? TBC도 저기예요. TBC도 홍준표. 뭐 많아요. 경남수도 그렇고 많이 깔려 있어. 홍센터홀딩스도 그렇고 다 얘기는 안 해드릴래요. 한국선지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 위에 더 있는데 대충 넘어갈게요. 한국선지 한국파면은 3% 급등했는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한국선지 그죠? 그죠? 홍준표 씨 관련주가 급등했죠. 왜 그러겠어요?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누가 막는 것 한다고요? 홍준표 씨가 여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호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누가 왕노릇하죠? 그 다음 모르겠네요. 윤석열 씨께 쉬었을 때 최재형 씨께 급등을 했는데 최재형 씨도 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씨 거하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유승민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는 대신정보통신이죠. 이러고 있고요. 일단 올라올까 이러고 있죠, 그죠? 이 두 사람 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갈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적당히 하는 거죠. 돈이 지금 홍준표 씨 관련주로 가 있어요. 근데 아까 최정 씨 거 관련주 좀 몇 개 얘기했었죠, 그죠? 오늘 급등한 거 중에 사마 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정 씨 관련주입니다. 재밌죠? 앞에 것들은 쭉 늘어났는데 뒤에서 새거 나왔어요. 어제 양음량 나오고 오늘 급등하는 거예요. 사마 알루미늄.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전혀 데미지를 안 받았죠. 조용히 은밀하게 슥슥슥 올라가고. 옛날에 조일알루미늄은 김무성 테마주였고 남선알루미늄은 이낙연 씨 테마주였고 그죠? 삼화알루미늄은 최재형 씨 테마주. 최재형 씨께 끝난 게 아닙니다. 새거 또 나왔잖아요. 모르셨죠? 이거 삼화알루미늄 상한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노출이 안 됐을 거예요.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그 대주산업 같은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재명 씨가 세종시 관련주를 얘기했거든요.
세종시를 얘기했죠. 세종시 관련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떡볶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25%? 상한가 가다 말았어요. 가다 말았어요. 우두머리가 상한가 풀렸었거든. 아무튼 대주사. 그죠?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하니까 쓱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그래서 대장 역할을 했었죠.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죠. 네. 마이너스 10% 그죠? 네.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오늘 장중에 22%까지 급등했었죠. 네, 신라강국님, 네, 그쪽에는 회원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메인은 이쪽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수익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다른 데서는 제가 회원수 1입니다. 네. 거기는 아니고요. 네. 거기 제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다른 데 와서 보시면 많이 있어요. 사이트 이름을 언급하는 거는 실례인 것 같고. 소리 들리시죠? 그죠? 네네. 네. 자, 프롬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프롬파스트가 지금 이제 급등을 했는데 세종시 관련주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선 후보가 세종시 한마디 하니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는데 이게 프롬파스 물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보시면 낮에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요즘에 잘 팔고 끝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요 일대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죠. 요 일대에서 신용이 급증합니다. 근데 아무튼 금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지수 폭락할 때 떨어졌던 건데 목요일날은 마이너스 6%,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10%. 근데 대선 후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이게 대선주예요. 신용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인데도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상한가는 못 가는 자리지만 올라와서 버티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올 텐데. 생각해보세요. 프롬파스트를 여기서 물렸다? 그럼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격은 9,000원이고 오늘 거의 9,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비싸게 샀었어도 오늘 고점에서 손절했으면 마이너스 10%로 끝났겠죠. 근데 어제 금요일날 팔았으면 30% 손해봤을 거예요. 30% 손해보는 거하고 10% 손해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쵸? 만약 여기서 매수했었다. 그럼 본전이잖아요. 왜 손절하냐고요. 특히 대선주를. 대선주만큼 정확한 게 없죠. 왜냐하면 대선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거 사셨으면 안 되시겠지만. 세종시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얘기 옳게 하지도 않았어요. 세종시 얘기를 자꾸 지나가면서 은근슬쩍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하니까 올라오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 이유는 윤석열, 최재형 씨께 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최재형 씨 관련주가 살아있다. 새 거가 또 나왔다. 앞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은 나쁘게 따른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매집만 해놓고 안 간 게 있어요. 오리온들도 사놨고 안 간 게 갈 거예요. 삼화알미늄처럼. 삼화알미늄 같은 게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관련주도 얘기를 해드렸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선주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대선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다 그러세요. 끝났다고. 안 끝났습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안 끝났어요. 경남 스틸이죠. 홍준표 씨 관련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씨 관련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승민 씨 것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새로 나온 사람들께 벌써 끝났겠습니까? 유승민 씨, 홍준표 씨를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대선주는 누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과거에 많이 갔던 낡은 정치인들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께 많이 갑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야당 쪽에는 윤석열, 최재형 씨 거예요. 최재형 씨는 정책주는 지금 안 생겨요. 인맥주주로 나와요. 윤석열 씨는 정책주도 꽤 많아요.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지지율 조사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어디는 뭐 윤석열 씨가 이기고 있다, 어디는 뭐 이재명 씨가 이기고 있다. 서로 이게 다르죠, 그죠? 근데 그거 잘 아시죠? 선거 후원금이 누가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선거 후원금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테마주가 누구께 맞냐를 잘 살펴보면 돼요. 2012년 대선 치를 때 문재인 테마주 몇 개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이름이 되셨지만 그때는 손가락하고 발가락 갖고 다 셀 정도였어요. 종목이 몇 개 안 됐어요. 안철수 씨 테마주에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가 훨씬 많았었어요. 특히 정책주가.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그때 테마주에는 정책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2번 찍어보실래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 정책주 없었어요. 제가 언제 설명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기억이 거의 없으시죠?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제 인맥주도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분 때 우리들 병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낮에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전체 테마주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윤석열 씨 테마주가 몇 개인지, 이재명 씨 테마주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많을까요? 1번. 윤석열 씨 테마주가 많을까요? 2번. 누구께 많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제 마무리 짓죠, 이제. 누가 많을까요? 이재명 씨 1번, 윤석열 씨 2번. 누가 많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씨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그래요. 윤석열 씨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멀리 나간 거고요. 이재명 씨는 4년 전에 대선 그 할 때 이미 많이 갔었어요. 탄핵 그때 있죠? 그때 이미 뽑았었어요. 그때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프리엠스였어요. 근데 윤석열 씨 거는 간 적이 없거든요. 새 거라고요. 그래서 이쪽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당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윤석열 씨의 거하고 이재명 씨가 양쪽에 가장 센 후보들인데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면 되겠죠. 둘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잠룡급들 있죠. 잠룡급이 누구냐면 대선 나와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3%, 5%, 뭐 10%, 7% 이런 분들, 10% 미만. 네. 그 잠룡급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선 테마주가 한번 급등을 시작하면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짧으면 6개월에서 그러니까 잠룡급 대선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력이 보통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는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간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저도 옛날에 대선주 할 때 처음 실수했던 게 뭐냐면 에휴 저 사람 대통령 되겠어?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놓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정신을 제가 몰랐거든요. 네. 지금도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때는 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뭘 알았냐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그쪽으로 몰아줄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뭐 야당, 여당, 진보, 보수 이렇게 싸우는데 중도층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된 표가 40%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중도가 어디로 이제 표를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1%, 2%, 3%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거를 누구한테 얹어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낮지만 그죠? 지지율은 낮지만 그래도 몇 %라도 나오는 그 후보들 있죠? 그 사람들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상정 씨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뭐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룡급 대선 후보들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경선이 끝나고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한두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예전에 그 김문수 씨 아시죠? 김문수 씨. 김문수 씨가 저기 경기도지사셨죠? 네. 그때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김문수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가 대형 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그래도 설명했었는데 선거는 12월 달이었고요. 그때 경선이 아마 6월 달인가 6월에서 8월 달 사이인가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였나? 그때 경선이 끝났을 거예요. 여기는 언제냐면 12월 달이거든요. 선거는 여기는 10월 달이고요. 고점 언제 찍어요? 9월 달 10월 달에 찍었어요. 경선 끝나고 선거 전에. 그때 고점 찍었어요. 김문수 씨 테마주 대형 포장이었어요. 화동 3개 나오죠. 네. 짧은 50%, 길면 100%짜리 수익. 얼마 동안 갔어요? 돈이 보이는 게 2월 달부터죠. 10월 달까지 갔으니까 개월수로 9개월 갔잖아요. 잠룡급 무시하지 마세요. 네. 갑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김두관 씨 있죠. 요즘에 뭐 또 대선 후보 나오셨는데 요즘에 인기가 하나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세력들이 좀 올렸어요. 대선 파인텍 이분이 대선 출마하기 전에 올려놨는데 대충 6개월 2월달부터 7개월 이제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네. 하나 둘 셋 네. 많이 갔어요. 시간 없을 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랬으니까 네. 6개월짜리죠. 네. 근데 최재형 씨 관련주 5월달인가 급등 시작했을걸요. 5, 6, 7, 3개월 갔어요.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아직 대선 경선도 아직 남았는데 민주당도 11월 달까지 아닌가요? 아직 남았어요. 11월 달까지만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세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시면 안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도 그대로고. 자, 증탄 얘기를 잘 듣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정치판에서 늘 들어온 얘기 나오죠. 요즘에 떡볶이 얘기 나오고 뭐 그죠?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야당 다 똑같이 참 더럽고 불편하고 뭐 코로나 그죠? 네, 되게 불편한 얘기들만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까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가세요. 미국 다우 지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향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유럽 증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 다 힘들다고 하지만 뭐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죽는다고 하지만 어디 한 군데 떨어진 데가 있습니까? 인도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신고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처럼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다 그런 거죠. 자영업자들 괴롭혀서 좀 그게 문제지. 달라진 거 없잖아요.
괴롭히는 것도 똑같고 자영업자분들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제가 힘들어요. 그분들 힘들어하시는 거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내일 아침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달라진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대로 있을 거고, 그죠? 네. 가족 중에 뭐 사라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왔나요? 테이퍼닝 때문에 금리를 확 올리겠다고. 연락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을 사셨죠? 여러분들 계좌에서 그 종목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약간 파란색이었을 뿐이죠. 색깔만 바뀌었죠, 그죠? 파란색으로. 네. 앞에 있는 숫자가 좀 바뀌었겠죠. 급락이 들어와서. 그것 빼고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계좌에 있는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뀐 거 아세요? 윤석열 끝난 거 아니야? 이재명 끝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예, 바뀐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언론 세력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맨날 거짓말해요. 맨날 조종 온다, 큰일 난다, 세력 맨날 속이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좋은 말씀 해드리잖아요. 손절하지 마셔라. 과열됐을 때는 욕심내지 마셔라. 그쵸?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셨겠죠. 이거는 많이 갈 거야? 그래서 사셨는데, 이거는 꼭 갈 거야? 사셨는데 그 믿음이 달라지셨겠죠. 변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7번 찍어주세요. 맞죠? 이럴 땐 다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 좀 바뀌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신 거죠. 마음을 잘 잡으세요. 네.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으니까요. 9시 30분 넘었네요. 네. 손절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다행이네요. 네. 좀만 참으세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단타를 치시든 아니면 스윙 중기로 붙잡고 있어서 멋진 수익을 내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도 수익 나고 저렇게도 수익 나요. 대신에 믿음만 잃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빙빙 돌지 말고 들어오세요. 여기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자, 지수 반등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 기존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자,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아셨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